몸이 편한 한의원 꼬마 한의사 김진아 원장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면마비의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안면마비는 보통 MRI나 CT에 나타나지 않아요. 특히 이제 말초성 안면마비가 그렇고 중추성은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이제 동반되니까 CT나 MRI에 당연히 나타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한의원에서 볼 수 있는 질환이 말초성 안면마비이기 때문에 말초성 안면마비 질환을 어떻게 진단할까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안면마비는 어떻게 하면 이제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 CT랑 MRI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럴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얼굴의 형태가 어느 정도로 이제 처졌느냐, 뭐 눈이 어느 정도 안 감기느냐, 입이 어느 정도 비틀어졌느냐, 이런 거를 이제 가장 많이 보고, 청각이나 미각의 이상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 아니면 이제 표정 근육이 이제 마비가 됐기 때문에 표정을 지을 때 어느 정도로 부자연스러운지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상포진이 왔는지, 이거 이제 중요한 척도거든요. 대상포진 바이러스와 함께 안면마비가 온 경우에는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람세이헌트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따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때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형태적인 것과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이 느끼는 이제 감각적인 것, 이런 부분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안면마비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하우스 브레잉만 그레이드라는 이름이 어렵죠.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의 표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그냥 딱 보기에 이 정도면 몇 등급이겠구나, 이렇게 딱 보기에 딱 정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틀어진 정도가 몇 센치니까 몇 등급이고, 아니면은 뭐랑 합쳐가지고 몇 점으로 하고,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이제 일선에서 쓰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도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달라고 하면 마음이 급해서 체크를 할 수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의원에서 하우스 브레잉만 그레이드로 이제 가장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호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하우스 브레잉만 그레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림이 아주 되게 못생긴 아저씨가 있어요. 잘생기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이 그림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요 1등급에 속하는 게 이제 보통 정상이라고 표시를 하지만 정상 비정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병이 안 난 사람, 병이 너무 심하게 난 사람,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분은 가만히 있을 때 휴식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휴식시 상태일 때 얼굴이 이제 좌우 대칭이 돼요. 눈 감는 거나 입 모양이나 콧대 모양이나, 이제 본인이 원래 약간의 비대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비대칭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대칭이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게 됐을 때 뭐 이마가 안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눈이 안 감긴다거나 하는 증상이 없어요. 그게 1단계. 이제 그리고 2단계는 가만히 있을 때는 똑같아요. 2단계와 똑같고, 그래서 좌우 대칭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눈을 살짝 감으면 감기기는 하는데 약간 힘이 빠진 정도. 그래서 그림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주름이 좀 달라요. 이렇게 감았을 때 주름의 개수가 이제 한쪽은 2개, 한쪽은 3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눈 감기가 오케이다, 되기는 합니다. 이제 3단계부터는 좀 증상이 이제 심각해지는 단계로 가죠. 그래서 3단계에 가면 가만히 있을 때 휴식 시 얼굴의 형태는 좌우 대칭을 이루기는 하는데, 살짝 눈을 감으면 눈이 안 감겨요. 그리고 꽉 감아야 눈이 감기는 형태를 띠거든요. 이 4단계 이제 더 복잡해지죠. 4단계에 갔는데 얼굴은 얘네들이 똑같죠. 그래서 휴식 시 있을 때는 그냥 좌우 대칭은 이루어지지만 점점 힘이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을 살짝 감으면 감기지 않아요.
꽉 감아도 감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X 표시를 했어요. 3단계와 4단계의 구분은 눈을 꽉 감았을 때 감기냐 안 감기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 6단계는 증상이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있을 때도 표가 나요.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 환자가 오면 움직이지 않아도 이마가 처져 있고 입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 5단계에 속한 환자들은 가만히 있을 때도 표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꽉 감아도 4단계보다 훨씬 더 많이 떠 있어요. 6단계는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도 완전히 밀려서 비대칭이 이제 눈에 심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에 주름을 잡아 보세요 했는데 이마가 눈썹이 전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중심에서 딱 절반만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병이 있는 쪽은 전혀 아주 그냥 다리미로 밀어놓은 것 같이 그런 이제 형태의 얼굴을 보이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의 형태로 구분한 게 하우스 브레이크만 그레이드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형태일 때도 이런 형태와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나는 얼굴이 이렇게 많이 심해서 왔는데 눈 감아보세요 했더니 살짝 감았는데 감겨. 약간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다음에 그리고 또 이럴 때 있어요. 대칭이 됐는데 꽉 감을 때도 안 감기고 살짝 감을 때도 안 감기고 이런 형태를 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서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은 환자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는 거 좋기는 하지만 병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심시키는 게, 안면마비는 다른 질환은 근데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심하다고 생각하고 조심시키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가만히 봤을 때는 괜찮지만 움직였을 때는 요 정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요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고 진료를 받읍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만약에 형태가 이런데 여기에 속해 있다, 이제 뭐 눈이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자유롭다 그러면 가만히 봤을 때 형태가 심한데 움직이는 거는 손상이 좀 덜 된 것 같다, 이거는 형태가 어느 정도로 아니면 증상이 어느 정도로 더 진행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치료하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좀 전에는 하우스 브레이크만 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얼굴이 이제 겉보기 등급으로 진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겉보기 등급이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이제 주관적인 증상이에요. 얼굴만 마비됐어, 아니면은 이제 혀 끝이 좀 이상해, 아니면 뭐 귀가 이상해, 아니면 대상포진이 왔어,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해부학적 그림이 자세하게 표현이 안 된 거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되게 모식적으로 잘 보이죠. 그래서 얘는 얼굴만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미각 소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혓바닥에 뭐 치과에 가면은 마취 주사를 맞았을 때 그런 뻣뻣함이 없어요. 그리고 코팅된 느낌 같은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얼굴만 그래요. 그러면 너는 그냥 여기 초입 부위에서만 신경이 공급이 덜 됐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맛이 좀 다르게 느껴져. 혀 끝에 맛이, 그러니까 옛날이랑 다른 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코팅된 것 같아요. 그리고 치과에서의 그런 마취감이 느껴져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치과 치료 안 했는데. 그랬을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안면신경은 우리가 이제 움직임 신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굴 근육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 이제 침샘이나 턱밑샘이나 이런 데 이제 그러니까 분비물을 내보내는 눈물이라든가 이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침샘으로 가는 분비하는 것들을 잘 못하게 되면 혓바닥이 좀 뻣뻣하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미각 소실이나 이렇게 물어봐요.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혓바닥이 이제 코팅된 것처럼 느껴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감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당신은 요 정도구나. 점점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뇌라고 하면.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거는 다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건데, 고막에 붙어있는 등자근이라는 신경이, 여기 등골근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표현도 해요. 그래서 등자근이라는 근육에 소리를 감소시켜 줘야지 되는데, 기능이. 근데 이게 소리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막 청각이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민한 소리가 계속 노출이 되면 우리 돌발성 난청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난청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초기니까 난청까지 오는 건 아니고 소리에
민감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혹시 큰 소리가 싫으세요? 아니면 소리가 한쪽에서 크게 들리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런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까지를 저희가 안면신경 마비의 말초성으로 이제 보고 설명을 하거든요. 슬신경절이라는 좀 더 안쪽에 들어간 그 이제 뇌와 더 가까운 부분인데 거기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사람들마다 몸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수두를 앓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예방주사를 다 맞으니까 수두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은 이제 극히 드물지만 수두 바이러스가 몸에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이 이제 이런 부위 아니면 등 쪽, 허벅지 쪽 이렇게 수포가 올라와 가지고 막 통증이 엄청 심하고 그거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여기에 자주 생겨요. 귀 안쪽에.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슬신경절이라는 곳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겉으로 표현될 때 귀 쪽에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위에 이제 신경마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얼굴에 이제 마비가 더 심하게 오는 거예요. 더 안쪽에서부터 진행이 된 거여서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물어봐요. 어차피 증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등급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필요할까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당신은 한 2-3달 정도 치료를 이제 매일매일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아니면 한 이 정도면 한 3개월을 치료를 해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면 후유증이 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치료를 하다가 후유증이 좀 남을 것 같은 시기에는 뭐 필요하면 매선이라든가 뭐 이런 치료를 하자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안면마비에 진단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2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하우스 브레인만 그레이드와 그다음에 이제 신경 손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의원에 환자가 왔어요. 진료를 하는데 이 환자는 얼굴이 막 5단계에 속해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신경 손상은 그냥 얼굴만 마비된 거라고 나머지 증상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여기서 봤을 때 한 2단계? 눈만 살짝 안 감기는 정도인데 이렇게 봤더니 청각감인까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막 증상이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부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내가 어느 정도 치료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거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증상이 없어져서 다 나을 때까지는 그냥 병원을 믿고 그리고 자기를 믿고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등급에 따라 진료도 달라지나요? 등급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진료가 천차만별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서 받는 치료가 뭐 침치료, 뭐 이제 고주파로 온열 마사지 해주는 치료, 약침 치료, 뭐 추나 치료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진료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약 치료까지. 근데 이거에 뭐 이를테면 얼굴의 형태가 더 많이 망가졌다 그러면 약침의 개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날짜가 길어지는 거죠. 뭐 어떤 환자는 한 달이면 다 진료가 끝날 수가 있는데 어떤 환자는 3달이 됐는데 이제 눈이 이제 감긴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자는 한 달에 이제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진료가 마무리가 되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등급이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당신은 6개월 정도까지는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3개월 이전에 회복이 조금만 되더라도 굉장히 좋은 예후를 보이는 거다. 대신에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끝까지 잘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안면마비 환자들이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마무리 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얼굴을 두고 모험을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뭐 3주 정도 지나면 낫는다는데 그냥 있어 볼까요? 아니면 오늘은 상담만 하고 내일 치료를 할게요. 내일은 늦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 안면마비 치료는 대신에 후유증 환자들이 왔는데 제가 너는 늦었으니까 치료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왜냐면 후유증은 전혀 다른 치료로 이제 기획이 되거든요. 치료 진행이. 그래서 후유증 환자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니까 치료를 빨리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희망을 갖고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한 얼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